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23, 69. 영국 런던 경제성장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7세부터 85세까지 23,161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23살, 69살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젊을 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고 갈수록 그 수치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20세와 70세 사이에서 U자의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T레이더 서부 강사, 동양증권 이경민 PB,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 이범상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은 몇 살 때, 지금까지 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몇 살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25에서 7, 어학연수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다 어학연수 가셨군요. 그때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네, 영국으로 다녔어요. 아, 영국으로. 아, 또 유럽으로 가셨군요. 네. 축구를 좋아해서 보통 어학연수 할 때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예. 좀 축구도 보고 싶어서 조금 더 주고 영국으로 다녔습니다. 네, 맞아요. 어학연수 갔을 때 행복했다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많이 노셨어요. 이유를 말하면 이제 와이프가 방송 보고 있어갖고 말하면은 조금 그래요. 대충 짐작하겠습니다. 네, 지대리님. 네. 언제, 몇 살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군대 시대가 제일 편하지 않았나 생각. 몇 세였어요, 그게? 23살 때, 아, 딱 이 통계에 딱 맞게 23살 때. 딱 이때. 군대 있을 때 너무 후임들을 괴롭혀서 네. 지금 TV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후임들. 아주 장악하셨나 봐요, 군대. 그 안을. 너무 예. 괴롭혀서. 너무 괴롭히면서, 예. 저는 30살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딱 30세, 31세. 보통 되게 우울한 때라고. 아, 그래요?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냥 종합적으로는 그때 우울한 감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용민 PB님. 네, 저는 올해 1월 달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예. 설정 아니시죠, 설정? 설정 아니고요. 보통 아기가 3살 때까지가 평생유도를 다 한다라고 하던데 그쵸. 태어났을 때도 너무 좋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아기가 순하다고. 예, 많이 순해요. 너무 부러워요. 네, 순한 아기를 잘 키우고 계시는 이경민 PB까지. 자, 하지만 앞으로 또 조금 힘들더라도 또 다시 행복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어떤 업종과 테마 움직였는지 보고요. 오늘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타이어 업종, 혹은 수출 비중이 적은 음식료 업종과 같은 내수주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원화 가치가 높아질수록 수입 원자재 단가가 낮아져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원자재 가격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평균 7.2% 하락한 가운데 수혜주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은주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2분기 원맥과 옥수수, 콩, 원당 등 주요 곡물의 평균 투입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들 전망이라며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를 감안할 때 3분기까지 곡물 투입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고로업체 실적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고로업체들은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원재료 가격이 10% 하락한 타이어 업종의 경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고마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재료 가격 하락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원재료가 하락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 가격이 하락해서 원가가 절감되면서 수익이 좋아지는 것들, 그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차트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지대리님 먼저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 원자재가 가격 등락 차트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원유, 난방유, 천연가스 여러 가지 이제 실물 원자재에 대한 가격 등락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가 전년 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하락을 했고요. 대두나 소맥, 원당, 원면, 커피 이런 지금 현재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빠짐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가지고 나와봤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학 그 다운스트림 업체에 대해서 지금 카본 블랙이라던가 아니면 타이어 코드 가격 아니면은 천연 고무, 합성 고무 가격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향 추세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는 전망치가 하반기에는 에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천연 고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이따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이상기후, 엘니뇨, 엘니뇨 같은 것들 전망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될지 잠시 후 대물 종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 다시 한번 보면 원당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되는 이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 좀 얘기를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제 수입할 수 사료?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설탕, 사료? 대한제당, 예. 제당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소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 쪽이다 보니까 주류는 아닌가요? 밀가루. 네, 밀가루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똑같이 동아원의 밀가루 업체들, 제분 업체들이 좀 약간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라고 보시면 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업종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면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당 업체라든가 아니면 제분 업체라든가 사료 업체 이런 부분이 네네네.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네. 부분이 사실 실적과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요? 천연고무. 그러니까 예. 두 번째 보내드렸었던 가격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가 사실 타이어 업종이랑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타디엔 가격은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합성 고무 가격이랑 부타디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타디엔 가격도 최근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합성 고무 가격도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이 보시면 타이어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합성 고무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원자재에 대해서 원가 위에 있는 부분이 사실 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범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먼저 첫 번째 차트는 예전에 제가 처음 방송 왔을 때 이상기후로 네. 주제를 갖고 얘기했을 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골드만삭스 농산물 지수 차트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깨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커피 등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지금 작황이 좋다던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게 옥수수, 대두,
소맥 이런 쪽이 있고요. 천연고무라든가 펄프 등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재료 가격 하락을 이제 힌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함은 물론 여기다 이제 워낙 강세까지 플러스해서 이중 그렇죠. 수혜를 예, 예. 입을 수 있는 기업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이제 음식료 업종이겠고 사료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 업종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물론 있어요. 근데 아까 타이어 쪽 말씀하셨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천연고무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알게 된 거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해요. 천연고무가 그 쓰임새가 타이어 쪽이 70% 정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고무가 떨어졌다는 거는 원재료 하락도 되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타이어 그 천연고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타이어 업황이 안 좋다는 거를 그게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수요가 때문에 그만큼 부진하다는 그렇죠. 예, 거군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원재료 하락에 대한 수혜보다는 오히려 네. 천연고무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죠. 예를 들면 현대 비엔지스트 같은 거, 니켈 가격 인도네시아에 그렇죠. 가뭄 생긴다거나 고려아연은 아연이나 금값이 상승하면 또 수혜를 그렇죠. 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이렇다는 건 아닌데 확률이 좀 높은 거는 이 재화가 중간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닌 거. 타이어 같은 경우도 타이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인리스 강이 직접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또 재화로 쓰이는 중간재잖아요.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일 경우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를 본다. 네, 왜냐면은 아. 그 상승분을 오. 상승업체한테 전가시킬 수가 네.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알겠어요. 예, 이쪽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제 앞으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네. 봤을 때 거의 이런 쪽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원재료가 이쪽 부분에 거의 뭐 70% 80% 이상 쓰이는 어떤 특화된 재화일 때 네네. 천연고무 마찬가지로 이럴 네네. 때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준 생각하면서 좀 앞으로도 판단을 해볼게요. 대부분 예. 그랬다는 부분들 그렇죠. 저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이경민 표위님, 네, 원자재 가격 하락 차트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최근 핫한 게 곡물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곡물 재배 지역의 그 주간 기후 현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전반적으로 작황이 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쪽 부분을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지금 같은 수혜는 기대하기 어려웠겠지만 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슈퍼 엘니뇨나 아니면 이번에 굉장히 작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과 너무 빗나가게 곡물 가격이 작황이 너무 좋아서 곡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 하락이 조금 더 극심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가지고 온 거는 뭐 저희 방금 전에 했던 이대리님과 동일한 그 농산물 지수 가격을 가지고 와봤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와 봤어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가져와 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더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차트적인 폭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른쪽은 그 라이브스탁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축산 종목들, 축산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그 곡물 가격 하락과는 좀 대두되게 그 다음 차트 보면 돈지우개라고 하는 그 돼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가 봐요, 현재. 예, 지금 돼지 같은 경우가 미국 금값이라 그러잖아요, 돼지고기가. 예, 진짜 너무 비싸요, 가보면. 금겹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금겹살. 예, 미국 쪽에서 돼지 네. 설사병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돼지가 설사병에 걸리면 3, 4개월 안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그렇게 최근에 올랐어요. 한번 급등 나왔었죠. 예, 예. 그래서 한번 급등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축산 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이대리님이 그 어떤 종목은 원재료가 상승하면 좋고 어떤 종목은 네네. 상승해도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 정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뭐 저희들 초코파이 사 먹는데 그 곡물 가격 올라가면 초코파이 그 다 바로 정가시켜서 크기가 작아지던가 아니면 가격이 뛴다던가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데 중에서 그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스프링 업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쪽이라서 철강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얘들은 마진폭이 작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철강 가격 변동을 하면 그 위에 업체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 기업의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정반대게 그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쪽이 네네. 가격 전가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전가 능력이 탁월한 업체이거나. 잘 열심히 안 들으셨네요. 그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우리 서로의 말을 열심히 듣도록 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여러 가지 다 보셨잖아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갈 만한 섹터가 혹시 보이셨나요? 지금 시장에 부각이 안 됐던 섹터 중에서? 보기는 혹시나 봤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어떤 거요? 사료 골판지? 업종이요. 아, 사료. 예. 지금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을 보면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설탕, 밀가루, 사료 있었고요. 그리고 참치주도 그렇다고 하고요. 참치주 중에서 참치 투입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동원 F&B 같은 경우는 최고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골판지가 요즘 그 원재료인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간다고 하고요. 근데 또 그 골판지 가격을 지난해 하반기에 인상했다네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 유연탄, 또 철강은 철광석 가격 하락. 그에 따라서 좀 뭐 앞으로 뭐 수혜일 거고 올라갈 거다 하는데 철강주는 그렇게 아직 그 뭐 포스코나 이런 현대제철처럼 그 원재료를 만드는 쪽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지금 중국하고 치킨 게임 벌이느라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그 원재료, 철광석을 가지고 그 가공하는 업체들, 뭐 네네네. 특수광이나 이런 그렇죠.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맞아요. 좋았죠. 하이스코나 아니면 네네네. 세아 특수광이나 오늘 점화 맞았던 세아제강이나 그렇죠. 예, 그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골판지 같은 경우는 그 매기가 좀 확산된 경우였죠. 안 가다가 최근에 좀 갔던 건데, 아까 이 대리님께서 중간에 뭐 이중수의 말씀해 주셨지만 원화 강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수입하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다가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부각받았던 섹터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가지고 투자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지 대리님? 네, 일단 아까 그 뭐 수혜 받은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네. 산업군마다 이제 수입하는 원재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철강 가격이 빠지면 어디가 수혜를 보고 뭐 음식료 가격이 빠지면 어디가 수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업종마다 아니면 종목마다 수입하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원가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밀가루 가격이 30%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수입업체에서 뭐 장기 계약을 통했으면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수혜를 못 보는 근데 부분이 심리에는 있는 거고.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고무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 그 그러니까 제품이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 원가율 대비 부분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0%에서 30% 정도 이미 하락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영업 이익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많이, 차별화되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같은 경우 아까 이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가 우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학 업체들 특히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뭐 PE라던가 뭐 FX라던가 나프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도 계속 업황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그 과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랑 더불어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기폭제 원화 강세 결국은 이런 업체들한테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업체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업체? 예, 그러니까 네. 원재료 수입 등이 가장 큰 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보겠죠. 예. 예. 이 대리님. 저는 지금 환율이 지금 1018원이잖아요. 네. 네. 심리적
지지선이 1차적으로 원래 1,050원, 그리고 두 번째가 1,020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20원까지 깬 상황인데 사실 7월 달 금통위에서 저는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하고 금리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금통위 끝나고 지금 인하 기대감 계속 되잖아요. 예, 8월에는 인하가 될 거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보통 레포트에서 나올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금통위의 금리 결정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거의 맞는 거를 사실 거의 이렇게 말하면 되나? 거의 맞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사실. 몇 월에 금리 인하할까요? 8월에는 근데 외국계에서도 8월에는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화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지대리님 의견과 동감을 하는 게 지금 추세가 이어지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인하하면. 없다면. 금리 근데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네. 기술적으로 봐도 1,05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모멘텀, 이중수의 모멘텀은 소멸되는 건가요? 근데 1,050원도 지금보다 높아지는 거지 지금 수준에서 3% 정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 가격이 오더라도 워낙 강세인 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수혜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수혜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8월달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금리가 뭐 결정할 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환율로 봤을 때는 좀 인하 기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료 업종 그리고 사료 업종 등이 있는데 종목 뭐 여러 개 말씀드리면 제일제당이라든가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대한제당, 동아원, 선진, 우성사료, 뭐 이지바이오, 팜스코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사료랑 설탕이네요, 주로. 그렇죠. 이거를 근데 HTS 사용하시는 거에서 테마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최근 20일 정도로 놓고 보면은 한 달 정도로 놓고 보면은 음식료점 같은 경우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올랐고요. 사료업체 같은 경우가 보통 20% 이상이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단순히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사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숫자로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료종은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두 개 정도 해본 거에서는 예전에 같이 말했었죠. 우성사료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숫자로 좀 나올 수가 있는 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료업종을 사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이런 기대감들이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인가, 혹은 원재료 가격이 어느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야지 투자 전략을 잘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경민 PB님은 원화 강세 추가적으로 예. 모멘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앞서서 말씀을 다 너무 잘해주셔서 네. 뭐 여기서 좀 추가하기에는 뭐 많지는 않은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면서 엔화가 굉장히 초강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잃어버린 10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아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 같은 부분은 그 좀 큰 트렌드로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정책적인 효과는 3개월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뭐 내년도 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화 강세는 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지대리님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원화 강세하는 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재료 수입이 큰 업종 뭐 지금 사료나 아니면 제지나 이런 부분이 20일이나 뭐 30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1년 놓고 52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차트를 길게 늘려서 한 10년 정도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시멘트도 거기 포함이 될까요? 시멘트도 바닥에서 올라왔었죠. 네. 예. 시멘트도 바닥에서 그때 말씀드릴 때도 바닥에 올라왔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가격에서 그 비용을 뺀다라고 하면 마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비용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앞으로 트렌드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원화 강세는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작황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어서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 수요가 부진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원가는 그렇게 절감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은 또 과연 뭘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대리님. 일단 그 원재료 하락 이슈가 지속적이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금속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일단 자연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성향이 좀 약간 강하고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투기적인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그런 부분 것도 같은 잘 경우는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원재료마다의 좀 약간 특징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어떤 예를 들면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저번에 주제로 다뤘지만 결과적으로 뭐 옥수수 가격이라던가 뭐 밀 가격이라던가 뭐 면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에그플레이션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변수라는 부분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관가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가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좀 하향 추세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는 좀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이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조금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 좀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위되는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경쟁력 우위,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업체인 업스트림 업체가 이제 LG화학을 비롯해서 뭐 롯데케미칼 아니면 뭐 추가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하향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화학 케미컬 업체들은 조금은 당분간 이번 연도까지도 여전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범상 대리님. 예. 뭐 작황이나 글로벌 자금뿐만 아니라 엘니뇨까지 하반기에 네. 진짜 올 건가 안 올 건가까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니는 사실 오는 거로 사실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원재료 가격 하락 모멘텀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슈퍼 엘니뇨냐 그냥 엘니뇨냐 갖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처음에 엘니뇨 갖고 얘기했을 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엘니뇨가 일어나면은 동남아 지역, 인도 지역, 그리고 호주 지역 이쪽은 가뭄이고 페루나 브라질, 남미 쪽은 이제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재료에서 가장 큰 부분,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거는 세계 최대 생산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40% 이상이 미국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 서부, 남부 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는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네네. 물론 이제 태풍을 동반한 슈퍼 엘니뇨의 경우에는 물론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네네. 어쨌건 엘니뇨 얘기 갖고도 지금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물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좀 먼저 나온 거 갖고 말을 좀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근데 다 듣고 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미국 쪽은 미국에서 이 옥수수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엘니뇨 피해에서 사실 크게 피해보는 지역은 아니고 옥수수 자체가 그렇게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품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네. 최소한 옥수수랑 대두 정도는 좀 하락 상태에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사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부분의 가시적인 변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품가 단가를 낮추진 않거든요. 올리는 경우는 봤어도 낮추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네.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예, 원재료 하락을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그 비용 감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뭐 굳이 곡물가나 뭐 이런 골판지나 아니면 뭐 시멘트 관련돼서 뭐 유연탄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딱 적합하지만 더 크게 범위를 넓힌다면 뭐 지금 증권사에서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화기기 같은 부분도 지금 많이 설비 투자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비용의 감소 부분으로 좀 확대시켜 놓고 좀 투자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트렌드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비용 감소가 현재 시장의 트렌드다. 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힌다면 비용 감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 원자료 가격 하락. 참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또 판단할 부분들이 많아서요. 대물인가? 결론 바로 내리고요. 넘어갈게요. 네, 저는 수요 공급 논리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조적인 수혜가 될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는 부분이 화성 부분에 대한 산업 수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성고무 쪽에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업체마다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출 평균 원가율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보셔서 네. 종목마다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려서 선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리님.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물론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현재 박스권에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슈퍼엘니뇨,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엘니뇨,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슈퍼엘니뇨가 온다던가 하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슈에서만 벗어난다면은 지금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많이 올라있다고 하는 이 사료업종, 음식료업종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종목 얘기는 조금 뒷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대물일까요? 예, 대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불안 국면에 있는데 기업들의 화두는 아무리 보더라도 그 비용의 감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의 감소가 원재료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의 관심이 오늘 뭐 데일리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 중소형주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네. 지금 각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투 단기적인 그런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종목별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세 분이 대물 종목을 잘 골라 오셔야 되고요. 잘 골라 오셨을 겁니다. 역량껏, 그쵸? 자, 대물 종목 베스트 3 각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문상 대리는 1위 태양이고요. 2위는 동일고무벨트, 3위 동아화성, 이범상 대리 1위 태양, 네, 2위 하리몰딩스, 3위 선진, 이경민 PB 1위 엑세스바이오, 2위 신은기계, 3위는 삼양제넥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포츠 얘기하면서 태양 나왔나요? 예, 우리 레포츠 한번 주제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더위가 또 다가오고. 아, 캠핑 관련해서 캠핑이죠. 보네요. 네, 레포츠 관련해서 지난주에 태양을 많이 또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은 심지어 순위도 올라갑니다. 1위로 지금 두 분이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살에 걸리셨나 봐요. 요즘 호흡기 기관지가 예, 요즘 여름 감기도 좀 극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엑세스바이오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상기업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그 본사가 있고 한상. 예, 전반적으로 하는 업은 예.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 이유가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매출처는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 이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좋습니다. 회사 굉장히 탄탄하고요. 네. 원재료가 하락이라는 부분을 무슨 좀 관련이 있어요? 크게 좀 넓혀서 에디오피아 쪽에 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고 미국 쪽에 자동화 설비를 깔게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렇죠. 원가 절감 잘해서 실적 좋아졌던 기업들 1분기에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얘들은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 쪽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 이쪽으로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요새 변종 말라리아가 나와서 얘들은 말라리아 그 키트의 그 매출 단가가 20% 정도 올라갔고요. 네. 또 새로 그 G6PD라고 하는 그 진단 키트도 만들었는데 이 키트를 만들어서 매출이 이제 하반기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라리아 진단을 확진받은 환자가 그 결핍증에 걸려 있으면
굳이 이걸 안 맞아도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치료제를 맞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게 좀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게 말라리아 진단키트로 말라리아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G6PD라고 하는 그 결핍증 진단을 받아서 네. 그쪽을 뭐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굉장히 모멘텀도 크고 뭐 실적 개선이나 원가율 개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어서 예, 조금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또 기술력으로도 또 원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적으로 원가 절감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원가 절감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일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이렇게 기술력으로 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기업들도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말라리아 확진을 먼저 받고 말라리아 그 네. 진단 키트도 만들고요. 네네네. 이쪽에서 MS 세계 그러니까 1위. 수요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아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그 네. 부분은 세계 경쟁 업체 대비해서 MS 1위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고 변종 말라리아 키트를 만들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제품 다각한가요? 그렇죠. 제품 다각하죠.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 네. 하나에서 어떻게든 파악해 보려고. 예, 변종 키트가 하나 네. 더 생기는 거고 여기 결핍 키트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 매출 그 상품 하나에서 상품 3개로 바뀌는 거고요. 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에디오피아 공장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공장이 자동 설비화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단가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이유가 네. 있습니다. 예, 태양 들어볼게요. 태영은 대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일단 태양은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탐방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하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도 계속 발표할 때는 사료업종을 제일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네. 태양을 추천종으로 제시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사료업종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는 부분, 업사이드 포텐셜을 따졌을 때는 저는 태양이 사료업종보다는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태양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차 타시다가 라디오 광고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국민 연료 썰연료라고 하는 광고, 라디오 네. 광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썰연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탄가스 쪽이 70% 그리고 에어졸, 그러니까 살충제 쪽이죠. 이쪽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 부탄가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고 세계 점유율로 봤을 때는 60% 정도가 됩니다. 뭐 라이벌 회사라고 하면은 뭐 대륙제간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올해 예상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서 뭐 다이나믹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좋아져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매년 20% 이상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은 태양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청도 공장의 지분을 49% 갖고 있는데 이 청도 공장이 중국 내 부탄가스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봐도 중국 시장의 한 25% 정도는 태양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륙제강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 봤을 때 태양이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새 또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쪽은 부탄가스, 부탄가스도 그렇고 에어졸도 그렇고 2분기, 3분기가 제일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태양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그 부탄가스 보면 이 캔에 들어있잖아요. 이 캔에 대한 원가가 보통 320원, 330원에 325원 이 사이였는데 최근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3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하락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마진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 그러면은 지문상들이 있는데 역시 사료가 괜찮다 그러시고 태양을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타이밍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시기상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서 내일 올라갈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료주들을 좀 좋게 보고는 있지만 좀 막상 손이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제 정말로 아까
피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영역대는 맞거든요. 맞는데 단기간에 대한 주가의 그 급등락 여부,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께서 접근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고점 부분에서 플러스 8%까지 갔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1%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급등락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을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사도 크게 무리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설명 다 해주셨으니까 네. 딱 보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그래서 가지만. 뭐가 있을까요?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3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동아화성, 다른 종목? 네, 동아화성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제 합성고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합성고무가 톤당 가격이 거의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고무 급락 수혜주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만드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무 노즐, 그러니까 세탁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섬유유연제 넣고 이제 뭐 넣는 그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기서 연결되는 노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진율은 세탁기 가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마진율이 20% 정도 나오고요. 오, 잘 그리고 나오네요. 그 현대차. 네.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그 엔진과 엔진 사이에 들어가는 그 고무 호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엔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는 마진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사실 1,000억 정도 되는데 기관 투자자 물량이 거의 3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적습니다. 네. 적은데도 반해서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운용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고무 노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회사, 그러니까 그 영업의 이익률에 대한 변동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OPM 마진율이 한 매년 15%에서 네. 18%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참 좋네요. 동아화성, 우리는 천연 고무 가격 하락 수혜하면 딱 타이어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무 노즐을 만든 이런 또 특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아화성은 지난해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에 70% 주가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13% 정도 현재 주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엑세스바이오, 태양, 동아화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순위를 정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이경민 PB님이 신흥기계랑 삼양제넥스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언급 많이 됐죠. 설탕인가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예. 뭘 만들어요? 전분하고 전분? 그 당을 만들고요. 포도당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옥수수 기본으로 한 그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쪽 옥수수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이쪽 부분도 국내에서 최초로 그 4월달에 용기 같은 거 요즘 이야기했고요. 그걸로 많이 만들죠. 예, 그렇죠. 옥수수 이쑤시개도 유아용기 이런 것도 많이 아까 만들고요. 저 심선대리가 원가율도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거 관련 사조회표도 굉장히 큰 수혜예요. 사조회표. 우리가 쓰는 식용유 다 사조회표 거잖아요. 네네. 주가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네. 원가율 측면에서 사조회표가 아마 옥수수 가격 하락 관련해서는 제일 큰 수혜 업종이고 그리고 또 순위 종목은 아니지만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하림홀딩스 예전에 지문한대리가 말했나요? 그때 월드컵 수혜주로? 저는 사실 그때는 개인적으로 월드컵 수혜주라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오히려 하림홀딩스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닭고기 주로 가지고 와주신 거예요? 그때 월드컵? 닭고기 조금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럼 뭘로 가지고 와주신 그때 거죠? 월드컵 수혜주인데 하림 쪽을 접근하기보다는 왜냐면 닭 쪽보다는 돈유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고 해가지고 요즘 갔다 또 왔어요. NS 홈쇼핑 상장 그냥 관련해서 올해 있을 거라고 그게 가장 제일 크죠. 그렇죠. 네. 그걸로 지금 하림은 내려가지만 하림홀딩스는 네, 최근 올라가더라고요. 올랐죠. 아니 닭고기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닭고기주요? 예. 이제 복날도 앞두고 네, 있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있습니다. 복날 앞두고 있는데 닭고기주 갈까요? 세 분 다수결 한번 하고 갈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안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 인터넷으로 와이프가 이렇게 뭐 10kg 뭐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날 그럼 수혜주로 보지 말까요? 여름 테마. 제가 알기로 7월 18일이 초복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7월 18일이? 단기 모멘텀으로 트레이딩 초복, 중복, 말복해서는 한번 트레이딩으로 말 될 수 있지 복날 않을까요? 되면 또 닭고기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복날 한번 기술적 딱 뚜껑 열어봐야 봤을 되겠네요. 때 추세는 조금 깨지 않았나 싶긴 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제
감으로 봤을 때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럼 하리몰딩스는 NS홈쇼핑 상장 때까지 모멘텀인가요? 그것도 있고 네. 사료 부분 매출이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20몇 개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건 있는데 NS홈쇼핑 쪽이 제일 크고 그리고 사료 부문이 25%에 30% 정도가 나와요. 27% 정도 나오는데 이쪽이 두 번째로 큰 매출 비중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리몰딩스가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적자 내는 자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솔직히 예. 그 믿지는 장사는 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뭐 선진 그 사료주 가운데서는 뭐 홀딩스도 되겠지만 비중이 있지만 선진을 또 가지고 와주셨고. 제일홀딩스 자회사인데 제일홀딩스는 저번에 하림은 하림은 하림홀딩스의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하림은 제일홀딩스의 자회사고 선진도 제일홀딩스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하림홀딩스는 또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아, 그쪽 정보가 좀 제일홀딩스하고 복잡하네요. 예, 굉장히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림홀딩스랑 제일홀딩스는 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것까지 되면 예. 하리몬스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물론 제이롤링스랑의 합병 관련해서는 사실 언급하기가 조금 섣부른 감은 없잖아 있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신흥기계도 있는데 예. 이 기계주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신흥기계는 네. 자동화 설비하는 업체고요. 자동화 설비 업체 중에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턴키 수주가 가능합니다. 예, 턴키 수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키를 가지고 돌리면 바로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주 방식이고요. 얘들 자회사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화 예, 자동화 기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 설비되는데 이렇게 차체 프레임 있으면 이렇게 자동 그 팔이 옮겨서 알아서 이렇게 문짝 갖다 놓고 사람이 조립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모든 시스템을 하고 있고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자동화 설비 중에서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 한 해 수주 목표액 이미 다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받는 수주는 내년이고요. 또 얘들이 현대차, 기아차와 같이 인도 쪽에 진출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인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쪽 부분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인도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반등을 나왔고요. 인도 주가 많이 반등을 나왔고 얘들 주가도 반등을 하다가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작년 4분기 실적이 1분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은 굉장히 또 좋게 나올 거고 자동화 전망대로라면 실적 시즌 때 매수 기회였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을 네.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얘들은 그 자동화 설비하는 부분이 그 기업들의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 와봤습니다. 쪽지 안 보내주셨어요. 이게 신흥기가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제가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기계지 중에 괜찮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장기주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매출 인식이라는 게 한 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한 분기는 엄청 안 좋다. 이 부분이 예측이 사실 힘들어요. 장비주들은. 장비주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상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흥기계 주가는 올해 잘 갔네요. 뭐 조정받기는 했어도 벌써 뭐 30%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30%요? 예, 연초 올해만. 대비 많이 올랐네. 네. 그러면 뭐 예, 종목 지금부터도 30% 이상 업사이드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 순위에 올릴게요. 엑세스바이오로 엑세스바이오 예,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양 어떠신가요? 네, 뭐 태양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기의 근데 문제인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나중에 보면 저도 제가 볼 때도 엑세스바이오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올해까지 본다 이렇게 짧게 단기간에 봤을 때는 태양이 좀 더 견적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뭔가 터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태양 같은 경우는 그 원종재간이 파산하면서 그 부분을 그 승일이나 아니면 대륙재간이나 태양 이쪽 부분이 나눠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태양 쪽이 그 승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증여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선 쉽게 오르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어쨌든 처음에 말씀해주신 태양, 엑세스바이오, 동아화성 네. 이걸로 순위 정할까요? 네. 1위 정해주시죠. 엑세스바이오로 갈까요 그럼? 네, 가시죠. 엑세스바이오 갑니다. 2위는
태양으로 가시죠. 태양 가고요. 3위는 동화 고무 노즐을 만드는 동아화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자재 가격 하락, 조금 더 광범위하게 원가 절감으로 가서 엑세스바이오 1위 올라갔습니다. 2위는 태양이고요. 3위는 동아화성. 순위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구성됐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